운동선수는 되고 왜 방탄소년단은 안 되는 건가? 요즘 이 말 많이 들으셨죠? 국회의원은 물론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변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는데요. 결국 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 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1970년대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병역특례제도,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인 서강대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병역특례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아주 뜨거웠었는데요. 네. 먼저 이 병역특례제도라는 게 왜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처음 시작된 거는 1973년도에 박정희 정권 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알려진 나라도 아니었고 세계에 잘 알려지는 게 굉장히 간절했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래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어떤 체육에 이런 큰 업적을 했을 때 국가에서 선별해서 병역에 특혜를 주는 그런 법을 개정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합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던 거고요. 예, 그 시절에는 그랬을 법하다 하는 이제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병역 면제 대상, 병역 특례 대상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데, 네. 지금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병역 지금 면제 혹은 병역 특례에 대한 대상들은 사실은 스포츠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많습니다. 또 예술과 음악, 무용, 국악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에서는 사실은 매우 간단하게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으로 한정지어서 병역 특례를 지급하고 있고요. 예. 올림픽의 경우에는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에서는 금메달로 한정지어서 그 메달을 획득하는 선수 혹은 팀에게 그 병역 특례의 혜택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술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식이나 고전 무용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국제 어떤 규모가 되는 국제 규모의 대회를 협회가 이런 데서 심사를 해서 이거는 그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하는 데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입장하라는 선수 1등하는 그 연주자나 예. 그 무대 그 무용수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찾아보면은 정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음악회나 무용 콩쿠르이 있는데, 예. 사실 거기에 비해서 스포츠는 너무나 단순하고 또 이제 눈에 너무 잘 띄는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어떤 스포츠를 통한 병역 특례만 굉장히 이렇게 주시해서 보게 되는 어떤 이런 쏠리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이 대회도 많고 참 이 장르 분야도 참 다양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동안은 어떻습니까? 이 병역 특례 제도가 엄격하고 아주 객관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운영이 되어 왔었나요? 최초에는 사실은 올림픽 메달이나 이런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일단 굉장히 적었고요. 예. 76년에 몬트리올 레슬링 했던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 따면서 처음으로 혜택을 받기도 했는데요. 예, 정말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는 게 아주 수건인 그럼요. 시절이 예. 있었죠. 네, 그때는 그냥 온 국민이다. 다 울고 불구했던. 예, 기억납니다. 이제 더 이상 올림픽 메달 땄다고 국민이 다 흥분해서 뛰어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죠. 지금 예. 메달이 거의 한 100개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절이 바뀌어서 조금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병역 특례 적용을 보면 사실은 이런 논란이 가져오게 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원인 제공을 사실은 어떤 정치권에서 했던 면이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2년이나 2006년 그때 월드컵하고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할 때 이제 국민의 어떤 그런 흥분에 기반을 해서 이런 정도의 기쁨을 줬으면 군대 면제해야 되지 않는 거냐, 그래서 급하게 여당에서 법안 발의해서 군 면제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예. 그때 그렇게 무리하게 했던 것들이 좀 나중에 또 후폭풍이 돼서 또 2008년에 다시 개정해서 지금에 있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걸로 바꿨는데, 또 그런
그 어떨 때는 적용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없애기도 했다가 또 그 당시에 아마 그 월드컵 잘 아시겠지만 그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16년인가요? 지금 한국 입국 못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공분을 사는 어떤 군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들을 스포츠는 굉장히 쉽게 뛰어넘었다가 다시 넘어왔다가 뭐 이런 경험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엄격하게 적용했다라고 좀 얘기하기 어렵고요. 사실 이것들이 좀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 게임 보면은요, 남자 축구 대표팀은 1위를 했는데 금메달 따고서 이 병역 특례 받는 거 상당히 좀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야구팀은 똑같이 1위를 하고도 그러면서도 뭐 좀 별로 그렇게 좋은 시선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병역 특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그게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더 크게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 대표팀과 야구 대표팀의 어떤 일종의 대비 현상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와일드카드를 받았던 축구 대표팀의 조현우, 황의조,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물론 뭐 황의조 선수도 처음에는 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결승전이 끝나고 정말 힘들고 진짜 어렵게 열심히 싸워서 금메달을 땄다는 어떤 이런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반면에 야구팀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 대표팀은 사회인 야구나 어떤 동호인 수준의 야구 대표팀이었는데 우리나라 KBO에서 프로야구를 중단시키면서까지 대표급 프로 선수들을 내보내서 그것도 또 간신히 이기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매우 다른 여론들이 일어났고요. 또 실제로 그 이번 야구팀에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되는 몇몇 선수들은 다른 방식으로 작년쯤에 뭐 상무나 병무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거의 벼랑 끝 도박을 한 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팬들의 눈에는 너무 극명하게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야구에 지금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비난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냥 앉아서 쉬게 한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열심히 싸워준 선수였고 그리고 좀 야구는 축구는 막 뛰면 뭐 땀나고 되게 막 지나고 막 이러는데 야구는 보면은 멀뚱히 서 있다가 나가서 한번 치고 뭐 이런 정도여서 좀 사람들이 체감하는 어떤 그런 그 운동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축구에 비해서 야구가 좀 적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당하게 너무 큰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잘한 거에 대해서는 더 잘했다는 좀 격려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이제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병역 특례 혜택이라는 게 사실 국위 선양했으니까 주어지는 이제 보상인 건데 그런데 이 제도를 좀 악용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를 악용이라고 비난하는 거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오지환 선수 같은 케이스가 지금 그 논란에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물론 일반인의 눈에서 특히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어떤 성인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괘씸하고 뭐 이런 어떤 감정은 들 수 있겠지만 이런 병역 제도, 병역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불법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 제도 안에서 이거를 자기의 이익에 맞게 활용을 했다는 측면을 비난하는 거를 사실은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유권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괘씸할 수는 있지만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예전에 뭐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뭐 정말 재벌집 뭐 자제들 뭐 군대 빠지고 뭐 이런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적용 특례여서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군대를 병역 특혜를 받아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서 하는 거는 매우 당당한 특혜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덧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예전의 메달의 그런 무게가 아닌 상황에서 조금 쉽게 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하지만 이게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다. 과도한 비난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단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인이 잘했냐 못했냐 상관없이 팀이 승리하면은 병역 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선수는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활약도 한 것도 없는데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팀 스포츠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논란이고요. 개인전이면은 그냥 자신이 잘해서
하면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펜싱 단체전 그러면 금메달 땄거든요 이번에. 예. 그럼 단체전에 남자 선수들은 5명이 다 나가서 뛰었는데 근데 여기서 잘한 선수도 있고 못한 선수도 있어요. 예. 그럼 누구는 무임승차고 누구는 자기가 실제로 딴 거냐라는 것들을 좀 가려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요. 더구나 이제 축구나 야구처럼 좀 인원수가 많은 단체 경기의 경우에는 예. 감독의 재량에 따라서 어떤 선수를 선발하고 투입하는 게 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임승차다 아니다라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구분한다는 거가 현실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하죠. 예. 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 방탄소년단 얘기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네. 방탄소년단도 빌보드 차트 1위 했는데 네. 예술계 네. 이쪽도 뭐 병역 혜택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네. 네티즌들 뭐 많이 올렸는데 이 문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제야말로 정말 논란을 위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방탄소년단 정말 대단한 빌보드 1위, 뭐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보면 정말 대단한 성취이고 올림픽 금메달에 못지않은 성취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거를 비교를 하면서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고 하면서 비난하는 이런 여론을 키우는 이런 논란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관심 받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던지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저는 근본적으로 봐서 어떤 식이든지 이런 특별한 혜택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이거를 제거하는 게 큰 방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늘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방탄은 왜 안 되냐, 방탄도 주다 이런 식으로 가는 어떤 여론몰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에 정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정 교수님은 오히려 이제 더 넓히는 것보다는 좀 좁혀가는 거 이게 네, 바람직하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요. 네. 이 논란이 확산이 되니까 이렇게 뭐 논란 벌이느니 아예 병역 특례제도 폐지해버리자 이런 네. 주장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정 교수님은 아까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뭐 폐지가 바람직하다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폐지가 맞는 방향이긴 한데 이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여론의 어떤 그런 큰 관심이 있을 때 여기에 휩쓸려서 그냥 결정을 내려서 그럼 아예 없애자라고 가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조금 더 점진적으로 줄이긴 하되 여기에 대한 어떤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여가고 예. 좀 더 공정성과 또 합리성을 좀 늘려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 후에 어느 정도 시기가 돼서 우리 사회가 성숙이 되면 예.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없이도 그리고 이제 군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오는 그 체감이 굉장히 달라졌죠. 예전에는 그냥 끌려가는 거였는데 예. 지금은 어느 정도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어떤 이런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졌고요. 예전만큼 그렇게 그냥 속된 말로 쌍팔년 이런 정도는 아니고 요즘 군대는 또 굉장히 많이 좋아진 면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그냥 거부돼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다양한 것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특혜의 축소가 맞되 이것들을 좀 점진전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도 개선 전담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당장 폐지가 무리라고 한다면은 네. 앞으로도 계속 운영이 돼야 된다면은 좀 어떤 방향,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제도가 운영이 돼야 될지 뭐 개선점 같은 거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해주시죠. 네, 제가 요 문제를 하면서 핵심이 딱 한 단어로 공정한 특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공정한 특혜요. 네, 공정한 특혜.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예, 그 단어 같은데. 예. 그렇죠. 형용 모순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공정한 특혜 할 때 이제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지금 이제 특정 종목이나 어떤 특정 국제 대회에 성적을 내는 아니면 팀 스포츠의 무임승차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줄이는 노력이 공정성을 누리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예. 결국은 그 공정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단어는 특혜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아무리 늘리고 합리적으로 해서 고민을 한다고 한들 결국 우리가 이거의 수식을 받는 특혜를 늘리는 방향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정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되 예. 사실은
특혜를 줄이는 결국 특혜는 특별한 혜택이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줄어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공정성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고 아마 이기용 회장 같은 분이 뭐 마일리지에도 얘기하고 뭐 비인기 스포츠에 대한 어떤 배려들을 얘기하는데요. 아마 마일리지도가 뭐 의견 들으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를 정당하게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그래서 아마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울 여지가 있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아마 말씀하신 방향이 좀 시대 변화에 좀 부응하는 뭐 그런 방향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예, 말씀해주세요. 네, 지금 이 시대가 변했다 변했다 하는데요. 예. 정말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촛불혁명을 경험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전에 우리가 했던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그 최대 권력을 향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세대였고 예. 그 결과보다는 오히려 과정을 중시하는 이런 새로운 세대여서 예. 앞으로 이 그 스포츠를 둘러싼 병역 특례의 문제를 풀어갈 때 있어서 어떤 이 촛불혁명 이후의 세대를 대면하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각도에서도 뭐 생각해 볼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네요.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강대 교육대학원 정용철 교수였습니다.